자, 교재 46페이지 당좌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밑줄 치세요, 여러분. 이따가 체크하세요. 첫 줄에 보면 자산은 1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데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보고기한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년 이내에 돈으로 받지 않아도 그거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고에 상품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어요.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그럼 얘는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1년 안에 팔아가지고 돈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고에 들어가 봤더니 예를 들어서 10년 전 상품이 그대로 있어요. 그때 물건이 지금 또 있는 거야. 아직도 짱 박혀 있는 거야. 몰랐는데 이런 것도 있어? 그럼 10년 전 거니까 이거는 되게 오래됐으니까 비유동자산이냐 했을 때, 상품은 애초에 1년 이내 판매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된다 그래서 비유동이 아니다, 그냥 시간 오래돼도 유동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하단으로 가서 유동자산의 종류, 이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해서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게 당좌자산, 그 다음이 재고자산이에요. 당좌자산은 제일 빠르죠. 판매 활동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고요. 재고자산은 판매 활동을 거쳐야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당좌가 더 높죠. 그럼 하단으로 가서 당좌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써 있죠. 그럼 여러분, 얘는 뭐야? 현금, 그리고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러분 자산들 중에 제일 유동성이 빠른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초단기 금융상품을 우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47페이지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현금과 비교했을 때 회계에서는 현금을 더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동성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7페이지 보면 회계상에서 현금이란 통화라는 말은 현금을 말하는 거예요. 현금. 자, 그리고 통화 대웅증권, 이게 현금 대신에 쓸 수 있는 것들을 통틀어서 통화 대웅증권이라고 부르고, 요구불 예금을 포함한다. 요구불 예금이라는 게 뭐냐? 맡겨놓고서 내가 요구하면 지불해 달라, 이거지. 너 갖고 있어. 잠깐만, 내가 달라고 할 때까지 갖고 있어. 대신 내가 달라고 하면 무조건 지불해줘야 돼. 이게 요구불 예금이에요. 요구불 예금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도 그걸 묶어서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서 갖고 있어봐. 나중에 달라고 하면 줘. 그만큼 유동성이 빠른 것들은 회계상에서는 넓게 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넓게 보면 그렇다고. 넓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통화는 지폐나 주화 같은 것들이죠. 동전. 그 다음에 여러분, 통화 대용증권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건 회계에서 현금으로 분류됩니다. 타인 발행 수표, 우리 당좌 수표 이런 거 있죠? 타인이 발행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압 수표도 있었죠? 자기압 수표는 누가 발행하든지가 아니라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죠.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고 무조건 현금이에요. 거기다 추가하면 여러분, 자기압 수표하고 송금 수표,
가계 수표. 이런 수표들 다 은행에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압 수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금이다. 회계에서 현금이다.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들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옆으로 지나가 볼까요, 여러분? 공사채 만기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서가 있어요. 아니, 근데 생각해봐. 공사채 만기 이자표라는 것은 내가 채권에 돈을 투자했는데 만기가 됐을 때를 말해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는 이걸 배당금 지급 통지서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현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 너 좀 있으면 내가 배당금 지급해줄게 하고 집으로 통지서가 왔어요. 좀만 기다려. 내가 조만간 너 계좌를 입금해줄 테니까. 그럼 그 통지서 가지고 내가 식당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나가라고 그러겠지? 저 배당금 통지서인데 이거 돈 받아주시네? 그럼 꺼지라 그러세요. 뭐야, 있던 게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현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기가 도래한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빠른 시간 내에 현금으로 교환되시겠다는 얘기지. 빨리 줄게요, 이제. 그래서 실제 현금은 아니지만 회계상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현금으로 교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걸 회계상 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한편 우편한 증서라고 하는 거 보이죠, 여러분? 우편한 증서. 여러분, 우편한이라는 건 뭐냐? 우체국인데요. 우체국. 그럼 우체국에서 금융거래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계좌도 만들고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보통 수표는 은행에서 발행하죠? 우편한이라는 건 뭐냐면 우체국이 발행하는 수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체국도 그런 수표 같은 걸 발행한다. 근데 얘는 그러니까 돈 찾을 때 은행에 가는 게 아니라 우체국으로 가서 돈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우편한. 이거는 우체국이 발행한다. 시중은행보다 여러분 우체국은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얘가 더 안전해요. 그래서 이거는 현금이다. 이것도. 가져가면 돈을 바꿔준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만기 도래 어음등이라고 써있죠. 만기가 도래한 바드러움을 말하는데, 만기가 도래한 바드러움. 지급어음은 내가 돈 줘야 되니까 바드러움이어야지 자산이지. 그럼 이거 여러분, 만기가 도래한 바드러우면 내가 이거 돈 찾을 때 어디로 가냐면 은행에 가서 저희 번호를 보고 이게 가만히 있어요. 이제 번호가 내 차례야. 그럼 고객님 오세요. 그래서 자리에 앉으면 왜 오셨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만기가 돼서 왔어요. 그래요. 그럼 은행 직원이 발행한 사람한테 연락해갖고 내 계좌에다가 그 사람 계좌에서 돈 뽑아갖고 나한테 준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은행 가져가는 돈으로 바꿔준다.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일람 출급 어음, 일람 출급 어음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살면서 내가 이런 말을 본 적이 없는데 일람 출급 어음, 만기가 된 바드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넓게 따지는구나. 진짜로 현금은 빨리 바꾸면 다 현금이구나,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일람 출급음 밑으로 가서 현금은 그렇게 빠른 애들이고 현금성 자산은 뭐야? 그럼 여러분, 현금성 자산은 진짜로 현금은 아닌데 현금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얘기지. 유동성이 매우 높은 거, 그걸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여기다 체크해 주세요. 현금성 자산은 그럼 누가 현금성 자산입니까? 체크하세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게 첫 번째 조건. 자, 무슨 뜻이냐면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다. 거래 비용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거래할 때 드는 돈을 말하니까 수수료예요. 수수료.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어야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겠죠. 교환할 때 편하게 바꿀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경미한 금융 상품으로서, 이게 두 번째. 금융 상품이어야 한다는 거죠. 시중 은행 금융기관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서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크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의 제일 중요한 화폐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화폐. 물론 교환의 목적도 있고, 만약에 내가 여러분 차를 팔아가지고, 차 1000만원짜리 차를 팔아가지고 돈으로 갖고 있어. 차 안 사고 가지고 있어. 그러면 실제로 차는 안 보유하고 있지만 돈 1000만원어치를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야? 차는 없지만 돈으로 갖고 있다는 건 가치를 저장했다는 얘기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화폐가 이용된다는 얘기죠. 화폐의 목적 두 번째,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크지 않아야 된다. 근데 뭐 돈이 막 폭락하거나 폭등하거나 그래버리면 보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꾸 변하면 안 된다. 가치가 너무 크게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결론은 세 번째예요. 그래서 취득 당시 만기나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보통 유동, 비유동은 1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얘는 초단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1년 그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짧아야 된다고요. 3개월이라고, 3개월.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정형화된 금융상품이어야 되기 때문에 안에 내용 보면 이제 밑에 줄 보면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금융상품과 유가증권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 상한 우선주, 판매채, 양도성 예금증서 등이 있다. 그러니까 시중 금융기관에서 거래할 수 있는 여러 금융상품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게 우리 현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현금. 그럼 하나 더 공부해볼까요, 여러분? 하단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현금 과부족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못 이해하거나 이해를 잘 안 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요, 여러분, 영어로는 현금이 캐시거든요. 캐시가 많거나 모자라는 상태를 말해요. 무슨 말이야? 실제 현금이 장부에 있는 돈하고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근데 안 맞는 거예요. 금액이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현금, 나 돈이 너무 많아. 또는 돈이 너무 모자라. 이런 상태. 그걸 현금 과부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 현금과 장부 현금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럼 이거는 비정상인 상태죠, 여러분? 두 개가 안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도 이걸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안 맞는 걸. 그래서
잠시 동안만 처리하는 계정 과목으로 가계정, 임시 계정 과목이고요. 임시 계정 과목. 전에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말들이 있었죠? 임시 계정. 그래서 얘도 안 맞는 거라서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 즉, 재무제표에 기록해 줄 수 없어.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기록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얘는 지워져야 되는 과목이라는 거죠. 나중에 사라져야 되는 과목이다. 잠깐 읽고 회계 처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잘했죠? 현금 과부족 계정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보고하면 안 된다. 왜?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따라서 현금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처리했다가 이게 언제냐? 회계 기간 중에 기중에 임시 계정으로 처리했다가 원인을 조사하여 원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현금 과부족 계정을 밝혀진 해당 계정으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원인이 밝혀지면 그 원인으로 대체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좋겠는데 불일치 원인을 보고기간 말에 가서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못 찾는 거죠. 이럴 때는 현금 부족액은 잡손실로 처리하고 돈 모자란다 야. 손해본 거죠? 잡손실. 근데 만약에 돈이 남는다 그러면 잡이익이라고 처리한다. 그래서 현금과 부족을 없앤다 이런 얘기예요. 자, 중요한 건 회계 처리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보조교재 책에 있는 내용을 보지 말고 제가 그냥 설명을 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 첫 번째로 현금 실제 잔액이 예를 들어서 250만 원이에요. 근데 잔부 금액은 두 개 똑같아야 되는데 얘가 265만 원. 아이, 뭐야 이거 왜 안 맞아? 실제는 250만 원 바뀌었는데 잔부는 265만 원이다.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을 발견했다. 그럼 이게 여러분 회계 기간 중에 발견했는지 아니면 연말에 발견했는지에 따라서 처리가 달라지거든요. 그걸 나눠서 설명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중에 발견한 경우. 그럼 기중에 발견했을 때 여러분 나는 뭐라고 처리해야 되는? 동그라미 1번이죠. 그럼 분계를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얘네 둘이 금액이 똑같아지게 맞춘다고 생각해봐요. 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알았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두 개를 맞춘다 그랬을 때 실제 잔액이 15만 원 더 있어야 되는 거하고 잔부 금액이 15만 원 줄어드는 거하고 뭐가 더 쉬워요? 실제 금액 15만 원을 더 늘리는 거는 그 돈을 어디서 구해올 거야? 어렵죠? 잔부를 15만 원 줄이는 게 더 쉽죠? 분개하면 되니까. 그래서 잔부를 실제에 맞춰서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잔부를 좀 줄여보자. 야, 15만 원 줄여보자. 그러면 자산을 감소시켜야 같아진단 말이지.
자산 감소는 대변에 기록을 하니까 대변에다가 현금 15만 원이라고 적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물어볼게요. 원인 알아요? 야, 15만 원 왜 차이 나냐? 근데 나 몰라. 모르잖아. 나 찾아볼게. 근데 지금은 몰라. 그래서 왼쪽 이 자리에다가는 나도 잘 모르니까 임시로 땜빵 하는 거지. 현금, 과, 부, 조기로. 잘 모르니까. 아, 원인 몰라요. 현금, 과, 부, 조. 많거나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아직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상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상계? 지워지는 거. 얘를 지우려면 어디로 보내야 지워질까요, 여러분? 현재 차변에 있어요. 그럼 이걸 지우고 싶어. 어디로 보내줘? 같은 쪽에 써주면 돼요? 반대쪽에다 써줘야지. 그래서 반대에 써서 지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두 번째. 야, 근데 15만원 왜 차이 나는 거야? 그랬는데 15만원을 다 찾으면은 얘기가 안 되니까 조금 나눠 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액 중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은 돈이 모자라서 10만원은 보니까 공과금 납부액으로 밝혀졌어요. 공과금 납부로 밝혀졌다. 기장누락이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공과금이라면은 내가 보통 뭐라고 처리하면 세금과 공과라는 과목을 써야 되는데 그거 돈을 쓰고서 장부에 기록해 놓지 않았던 거라는 거예요. 10만 원어치. 아, 그랬구나. 그럼 나는요, 여러분, 이거 10만 원어치 지우려면 아까 거꾸로 보내야 된다 그랬죠? 이쪽 반대로 써줘요. 그래서 대변의 현금과부족인데 금액은 10만 원. 차변 공과금 냈을 때 계정하면 뭐냐고요? 세금 내거나 공과금 내면 뭐라고 불러요? 세금과 공과 비용의 발생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금과 공과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15만원 있는 거에서 10만원 지워지니까 다 지워진 건가요? 아직 5만원 남아있죠? 아, 근데 이 상태로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 기말이 됐어요. 근데 몰라. 왜 차이 나는지. 기말까지 원인 불명이에요. 왜 이 5만 원이 차이가 나는지를 끝까지 못 찾겠더라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듭 지어야 돼, 확실하게.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끝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왜? 재무제표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 지금 현금과 부족이 왼쪽 차변에 있죠? 다 지울 거예요. 그럼 대변으로 보내버려요. (5만원은) 다 지워져서 없어져요. 난 몰라 5만원 왜 차이 나는지. 근데 매듭은 지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임의로 잡손실. 못 찾겠어 그냥. 끝내. 잡손실로 끝내버렸어. 비용의 발생, 잡손실. 대변은 자산의 감소였던 거.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현금값으로 다 지워진 거 맞아요? 이렇게 돼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회계 기간 중에 발견한 경우고 만약에요
기말에 발견한 거. 기말에 발견. 그럼 여러분, 기말이라는 건 12월 31일이 오늘이 12월 31일인데 야 오늘 지금 빨리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해야지. 그런데 헉, 지금 15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거죠. 그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지금 문 닫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현금가부족이라는 과목을 얘는 시간이 있으니까 만들었다 지웠어요. 근데 얘는 시간 없죠? 못 만들어. 못 만들어. 그래서 야 시간 없으니까 그냥 빨리 끝내. 그냥 뭐라고? 없는 돈은 잡순식이고 현금가부족 애초에 없었으니까 그냥 현금 이렇게 비용 발생 자산 가부족. 여기는 현금가부족이 안 나온다. 연말에 찾았을 때 시간 없으니까. 그럼 돈 많을 때도 얘기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잠깐 쉴게요. 자, 돈 많을 때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실제 잔액이 예를 들어서 365만 원. 근데 장부 금액은 360만 원을 발견했다. 근데 똑같이 기중에 발견한 거냐. 회계 기간 중에 발견한 경우. 그럼 여러분 두 개를 맞춰야 되잖아요. 똑같아지게. 둘이 5만원 차이 나요. 실제를 5만원 줄이는 게 장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거 5만원 회사 돈인데 가져가면 횡령죄. 건드리지 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뭘 조정하는 게 좋겠어요? 얘를 조정해서 쟤랑 똑같아지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올려야 돼, 내야 돼? 올려줘야지. 이렇게 5만원어치. 그러면 분개를 하는 거예요. 장부를 분개를 통해서 올려줄 거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는 차변에 현금 5만원이 늘어나야 된다. 근데 너 원인 아니? 아니 난 몰라. 아직 모르겠어. 그래서 임시로 현금 과부족이라고 해놓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현금 과부족은 이름에 두 가지 의미가 다 같이 있죠. 많다도 있고 부족하다도 있고. 그래서 자산이에요. 자산인데 특이하게도 여기다가 쓸 때도 있고 여기다가 쓸 때도 있어요. 자산은 자산인데 근데 지금 여기 대변에 와 있죠. 그러면 이 5만 원에 대해서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되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있어요. 연말까지. 그러면 찾았어요. 일부. 그래서 현금 과부족 중에 보니까 2만 원은 돈이 왜 많은 거야 그랬더니 2만 원은 그거죠. 이자 수익이었다. 기장 누락이었다. 장부에 안 쓴 거예요. 계좌에 돈 들어왔는데 그걸 내가 잘 안 쓰고 있었다. 2만 원한테 돈이 들어온 거예요. 야 그러면
저 지우가 이거 지워지게 해봐. 지우려는 거꾸로 쓰라고 했죠. 그러면 현금과 부족은 차변에 와줘야 돼. 20,000원어치. 그게 뭐가 돼야 된다? 수익 발생 이자 수익이 돼야 됩니다. 야, 그럼 저기 현금과 부족 5만원 있는데 좀 찾았네? 2만원 지웠다해? 그럼 얘가 이제 앞으로 얼마 남으면 3만원 남았죠? 못 찾았어요. 현금과 부족, 잠깐만. 결산일까지. 결산이라는 건 기말에 잔고 마감하고 재무제표 만드는 걸 결산이라고 해요. 결산일까지.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아이, 못 찾는다는 얘기 아니야. 다 지워버려, 이제. 어쨌든 끝내야 되잖아. 그래서 현금과 부족이 대변에 있었으니까 차변으로 써주고, 야, 못 찾는다고? 4만원 남네? 그러니까 수익 발생, 아까 잡손실 반대말 자비이익 3만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현금과 부족 해서 다 지워졌어요. 다 마무리됐다. 이게 회계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아까처럼 만약에 위에 이 일들을 기말에 발견했어. 기말에 발견한 거. 기말은 이제 모든 걸 마무리해야 되는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언제 현금과 부족 만들었다 언제 지우고 갈 거야.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확정지고 끝나버려야 돼요. 야, 너 5만원 맞네. 시간 없으니까 현금과 부족이라고 하지 말고 자산이 많다 5만원, 나도 모른다 자비이익.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으로 처리하고 끝낸다. 그래서 기말에는 발견한 경우에 현금과 부족이라는 과목을 쓰지 않는다. 자, 그런 얘기죠.